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년 영국 교통 역사에서 이토록 충격적인 화염 사례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런던 M11 고속도로 한복판, 자동차 한 대가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절규했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를 안은 채 불타는 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여성과 노인까지 총 4명이 화염을 뚫고 나왔습니다. 영국 자동차 안전 역사상 이런 불속 생존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목격이 제 남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직업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의 조사 전문 기자로서 저는 항상 감정보다 사실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국제 자동차 포럼에서 본 영상은 제 차가운 신념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런던 교외 M11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컨퍼런스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인 SUV 한 대가 보였습니다. 화면 속 차량은 마치 거대한 불덩이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은 공포에 질려 속도를 늦추고 있었죠. 놀라운 점은 이 차량 내부에 있던 4명의 탑승자가 모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회의장 내부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됐고 불길 속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과 탑승자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는 여성의 모습까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편집된 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 한국 자동차 제조사의 새로운 화재 방지 시스템은 승객들에게 탈출할 귀중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차, 정말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안전 기술을 선도하는 세상에서 아시아 브랜드가 이런 혁신을 이뤄냈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아니면 과장된 마케팅이거나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M11 고속도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제 남편 마이클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6개월 전 그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반응이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엘렌 리처드슨, 차가운 사실만을 믿는 기자가 이렇게 동요하다니. 그저 우연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같은 지점, 그리고 화재. 남편이 그 한국차를 탔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사고와 이 영상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포럼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면서 마이클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제게 건넸던 그 영상을 한 번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이클의 사고 관련 자료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USB를 꺼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이클을 잃은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깜고 블랙박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마이클은 작은 허밍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엘렌. 마이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집을 나서며 제게 했던 말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고 마이클의 차가 M11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로 옆에서 불타고 있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바로 포럼에서 본 그 SUV였습니다. 한국 차였습니다. 뭐지? 믿을 수 없어 영상을 되감기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분명 그 화재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마이클의 차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상은 계속되었고 불길 속에서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고 다른 승객들도 차례로 탈출했습니다. 마이클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씨 그대로였습니다.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죠.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불타는 차에서 빠져나온 가족이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사고의 순간이 담긴 부분은 없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클은 이 장면을 목격한 후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몇 킬로미터 더 가다가 다른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고 마이클은 차 안에 갇혀 사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이클은 한국차의 화재 생존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그 한국차를 타고 있었다면 그도 살아남았을까요? 컴퓨터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진실을 더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M11 고속도로 화재 사고, 한국차 화재, 생존, 자동차 화재 안전 시스템, 검색어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차가 어떻게 불 속에서 사람들을 지켰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출국장에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객관적 사실만을 중시하던 저는 지금 남편의 죽음과 연관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렌, 넌 지금 미쳤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게이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커스에게는 한국 자동차 기술혁신 특집 비사를 쓰기 위한 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었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M11 고속도로 화재 사고의 생존자 가족은 김준호라는 한국인 사업가와 그의 영국인 아내 사라, 그리고 그들의 7살 딸 소피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마이클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김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안전 기술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으며 그의 경험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건 제 직업 윤리에 어긋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김준호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서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사무실은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15층에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어서 오세요. 김준호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가족이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가 사고 당일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출장 중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런던 교회로 소풍을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고 했습니다. 불이 붙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차 시스템이 곧바로 작동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더 놀라운 건 차 내부가 일정 시간 동안 불길을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년간의 연구 결과예요. 인터뷰가 끝난 후 김준호는 제게 한국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회사와 사업 관계가 있었고 제가 직접 기술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사고 영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저는 한국 방송사 K 기자 박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고를 보도했던 기자였습니다. 리처드슨 씨, 그 사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박민준과의 만남에서 그는 제게 원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럼에서 본 것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표정, 주변 목격자들의 놀라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이클의 차까지. 이 차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시나요?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회사는 화재 안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연비나 성능에 투자할 때 이들은 화재 시 승객 생존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했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마이클이 그런 차를 탔다면 지금도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가 보낸 운전기사가 저를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국차 기술연구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지나가고 점차 도시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저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박정우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연구소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와 실험 장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충돌 테스트와 화재 테스트 결과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은 생존 가능 시간입니다. 박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2분 내외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3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한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화재 테스트를 위한 대형 챔버가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여기서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합니다. 실제 차량에 불을 붙이고 내부 온도 변화와 구조적 안정성을 측정하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화재에서 승객을 보호한다는 게.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특수 소재와 설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승객실이 고온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화재 감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을 열고 내부 산소 공급을 최적화합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자동차 안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정우는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M11 고속도로에서 화재를 겪은 바로 그 차량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외관, 하지만 놀랍게도 승객실은 상대적으로 온전했습니다. 이 차가 정말 불 속에서 사람을 지켰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이 이 차를 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단 5분을 더 벌기 위해 수년을 투자했습니다. 박정우의 대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5분, 생과 사를 가르는 짧은 시간. 마이클에게 그 5분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 제 동생이 자동차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 뒤에는 제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투어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제 편견, 기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제 감정이 모두 뒤섞였습니다. 리처드슨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정우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성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소영 박사입니다. 화재 안전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죠. 정소영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저희 기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의 화재 테스트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차만이 유일하게 내부 온도를 6분 이상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정소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생명도. 연구소 방문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켜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마이클은 다른 차를 운전했더라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마이클의 이메일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사고 후 저는 그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마이클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읽지 않은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광고와 뉴스레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색 폴더에서 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귀하의 차량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차 영국 지사에서 보낸 확인 메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도 모르게 그 한국차를 예약해두었던 것입니다. 메일 날짜는 사고 2주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마이클이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함께 상의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이메일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마이클이 그 차를 예약하기 전 그는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검색해왔습니다. 특히 화재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메일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한국차의 화재 테스트 결과를 직접 요청해서 받아봤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차의 안전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했던 것이죠. 왜 말하지 않았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마이클이 새 차를 언급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차? 정말 그냥 비류나 아우디를 사자. 당신은 유럽 차가 더 어울려. 제 편견이 마이클의 선택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던 거겠죠. 단지 조용히 예약만 해두었을 뿐. 이메일을 더 살펴보니 마이클이 차량 딜러인 리처드 스미스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차의 안전성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고, 리처드는 상세한 테스트 결과와 함께 설명을 보내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이 차는 겉모습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둔 모델입니다. 외관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선 최고죠. 리처드의 메일에 마이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아내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녀는 브랜드에 민감해서요. 하지만 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대화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의도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저 자신의 경험과 함께 편견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편집장 마커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의 사고, 제가 발견한 진실, 그리고 저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요. 엘렌, 이건 단순한 자동차 리뷰가 아니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야. 마커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BBC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자동차 안전에 관한 주제야. 내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눠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와 나눈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BBC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과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고 세트장에 앉았습니다. 진행자 제임스 윌슨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런던 타임즈의 조사 전문 기자 엘렌 리처드슨 씨인데요. 남편을 자동차 화재 사고로 잃은 후 특별한 진실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제 남편 마이클은 M11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돌 후 발생한 화재로 차 안에 갇혔고 탈출할 시간이 없었죠. 목이 메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 불타는 차량에서 모든 탑승자가 살아남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저도 모르게 그 한국차를 예약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처드슨 씨,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차를 타려 했습니다. 전 조롱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거요.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차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했고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안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나 국적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제 남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선택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자동차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편견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사람들로부터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관계자인 찰스 베이커는 저를 찾아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당신의 이야기가 유럽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마치 우리가 안전에 소홀한 것처럼 묘사하셨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베이커 씨, 저는 단지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BBC는 한국차의 화재 안전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의 자동차 안전 비교 실험이 있던 날, 저는 초대를 받아 현장에 있었습니다. 실험은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었고 세계 각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실험장은 광활한 테스트 트랙이었습니다. 6대의 다른 브랜드 차량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독일차, 이탈리아차, 미국차,
스웨덴차, 일본차, 그리고 한국차까지. 진행자 제임스가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각 차량의 안전성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승객실의 생존 가능 시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가 그리고 수많은 다른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실험은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차량의 엔진룸에 동일한 화재가 발생하도록 설정되었고 내부에는 온도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목표는 내부 온도가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의 신호와 함께 전문가들이 각 차량의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불길이 엔진룸을 감싸기 시작했고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의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각 차량을 번갈아가며 비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경과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량, 이탈리아 차의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모델이 생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탑승자들은 이미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차, 독일차, 일본차가 차례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오직 스웨덴차와 한국차만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6분 경과, 스웨덴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지막 남은 한국차에 집중되었습니다. 외부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지만 내부 온도는 여전히 생존 가능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8분 경과, 한국 모델은 여전히 생존 가능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차의 내부는 8분 35초까지 생존 가능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오래 버틴 차량보다 3분 이상 긴 시간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전문가들은 각 차량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차가 특별했던 이유는 특수 소재와 설계, 그리고 자동 안전 시스템의 조합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저를 비췄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이 결과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3분의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제 남편이 이 차를 타고 있었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의 편견, 마이클의 선택, 그리고 저희가 놓친 기회까지.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테스트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동차 안전에 관한 책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브랜드나 국적이 아닌 실제 기술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책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생명들도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그리고 고마워. 내 선택은 옳았어. 이젠 내가 그걸 세상에 알릴게. 별빛 아래 저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편견은 죽음을 부를 수 있지만 진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익숙한 것만 신뢰하고 새로운 것을 의심하는 우리의 본능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엘렌의 여정은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가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